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짙은 경계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오미크론까지 좀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어떤 점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준호 소장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시장 흐름을 보면 지난 금요일은 생각보다 센데 이랬는데 네. 어제는 생각보다 약한데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금요일은 아마 현정앵커 말씀하신 게 CPI 나온 거에 네. 비해서 세다. 네. 예. 그건 아무래도 뭐 백악관에서 나오기 전날부터 해서 나온 날까지 이틀 연속 그것도 대통령 명의로 해서 성명서를 발표할 정도로 네. 내용은 그거잖아요. 쫄지 마, 쫄지 마. 예, 예. 예. 뭐 지금 저거 이번 CPI 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가랑 중고차값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뭐 집값 오르고 렌트비 오르는 거는 전혀 또 생각도 안 하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는 또 밀리고 나니까 뭐 전반적인 시황은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FOMC 경계가 그리고 또 오미크론 네. 뭐 영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미크론으로 인한 사망자도 나왔다 이런 걸 갖고 자꾸 핑계를 대는데 네. 심지어 뭐 비트코인 빠진 것도 오미크론 때문이라니까 그거는 사후적인 그거로 보이고 예. 어쨌거나 지금 요 미국 시장 보면은 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 보시면은 그냥 미국 월가 친구들 좋아하는 50일, 100일, 200일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팬데믹 이후에 이 100일선 이 좀 굵직하게 파란색으로 나오는 이 100일선은 네. 참 탄탄합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이제 어쨌거나 종가 기준으로 지난주에 최고치 경신도 살짝 했지만 네.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시장이 그 마지막 히든 카드 쪼듯이 쫄깃한 어떤 그런 긴장감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FOMC를 뭐 빌미로 삼아 여기서 이중천정으로 끝나는지 이번 FOMC도 극복하고 또 여기서 고점을 높여 나갈 건지 그런 상황이고 월간 차트상으로는 어쨌거나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21주째입니다. 네. 21개월째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피보나치 수열에 11, 2, 3, 5, 8, 13, 21 그래서 21개월째 그러니 살살 이제 해가 바뀌면서 여기서 뭔가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또 이제 긴장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나스닥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은 이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 후행 스팬이 아직까지 방향을 못 잡는데 지난번 요 급락 국면에서 26일 뒤로 밀었더니만 이 가격대를 뚫고 내려와서 차티스트를 좀 긴장하게 했는데 이러면 약세장 진입인가 했는데 아니 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네. 또 흘러내리고 해서 자 그러니 이번에도 그러면 이 구름대가 받쳐줄 것인가 이 FOMC 구간을 갖다가 여기서 이 정도 해서 그냥 갈 것인가 1차적인 지지선은 여기서도 그거 한다면은 그다음 여기 이 선까지도 각오해야 되나 뭐 이런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 네. 금리가 참 묘합니다. 어쨌거나 2년물 최근에 CPI 나오면서 좀 오르기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좀 매파적인 연준을 갖다가 이렇게 예상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으니 뭐 제가 봐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 아직까지 제대로 뭐 해결 안 됐으니까 국채 발행을 못하는 와중에 네. 연준은 아직도 월 뭐 국채 시장에서만 800억 불 그거 줄인다 해봐야 100억 뭐 300억. 예, 그거 150억 불 토탈 네. 그거 100억 불 줄이는 거 뭐 그런 정도면은 공급은 빠른데 연준은 아직도 계속 사재 끼야 되고 그 사재 낀 돈들은 갈 데가 없어서 또 연준에 1조 몇천억 달러씩 영래포로 그냥 잠기고 뭐 희한한 어떤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도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제 최근 들어서의 흐름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 떨어진다. 금리 떨어지면 달러도 약해지고 금리 오르면 달러도 강해지고 이런 흐름이었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년물 장기금리가 좀 떨어지는 와중에도 달러는 살짝 머리를 드는 강보와 그래서 전반적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그 욕구가 높아졌나 뭐 이렇게 보이는데 뭐 저는 자꾸 요즘 이분이 떠오릅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 다 이런 선생님 다 한 분씩 계셨잖아요. 네. 내가 아버지 하는 선생님은 어지간한 학교 다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증시나 외환시장은 이간일까요?
돈줄 줄 오면 네 견뎌낼 수 있겠나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예. 돈줄 재면 네 견딜 수 있겠나. 예. 예. 지금 이게 이제 살짝 시장에 음. 미국의 금융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장동건이가 그럴 것 같아요. 해보소. 한번 쪼아보소. 한번 쪼아보소. 왜냐 그러면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들 중에서도 일부 그 벤처나 기술 기업들은 뭐 돈이 없다고 엄살을 떨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유동성이 충분하다. 그럼 애플이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구글이나 다른 리딩 그룹들은 선두 그룹들은 충분히 유동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을 빗대어 본다면 연준이 돈줄 짠다고 해서 쫄까? 저는 쫄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차트에서 보여주셨지만 금리의 변화, 그다음에 달러의 그 강세의 예. 변화,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변화를 놓고 보면 시장이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지금 예단하기는 뭐 하지만 네. 저는 상저하고를 늘 말씀드리는 게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지 미국의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조금 하락세를 가져가지만 그래도 상승 국면은 크게 꺾이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박사님 그렇게 보고 계시고 뭐 대부분 그러죠. 과거 이제 사례를 갖다 들어서 금리 인상기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 다들 좋았다. 다만 이제 긴축 사이클의 끝무렵에 가면 네. 금리가 한참 오르고 나면은 네. 그때서야 이제 장이 꺾이고 예. 장 꺾이면 또 연준은 또 허겁지겁 그렇죠. 또 금리 인하에 나서고 그렇죠. 했던 그게 과거에 우리가 늘 봐왔던 패턴이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은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듯이 아마 이번에도 금리 인상 초기까지를 하면은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내년 가서 뭐 예를 들어 한 번을 올리든 세 번을 올리든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적어도 연준이 제시하는 흐름은 대여섯 번을 올리겠다는 건데 네. 뭐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라서 지금은 과연 그걸 앞두고 한번 최소한 시장이 예의를 갖춰주는 건지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파월 의장의 문제점이라고 네. 할까요? 과거 연준 의장과 달리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네.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 연준이 이 금리를 인상시켰을 때 과거의 그런 그 효과만큼 있겠느냐? 이미 2015년에 금리를 12월 달에 올리기 시작했을 때 네.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그랬죠. 양적 완화를 갖다 축소하기 시작을 했을 때 시장 반응은 상당히 긴장스러웠지만 이제 우리가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주식 경제에서도 계속 지금 연준이 금리 인상한다. 예. 이게 빠를 것인가 느릴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자꾸 빠를 것이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큰 손들은 이 내용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큰 손들이 돈을 굴리는 게 자기가 굴리는 게 아니라 JP 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무디스 이런 쪽을 통해서 돌리기 때문에 개인들이 이 큰 손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면은 큰 손해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싶은데 아시지만 리치 번스타인이라고 해서 그죠? CNBC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가상화폐하고 기술주를 제외하고는 다 살아. 네, 저도 그 예. 기사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기술주에 대한 버블은 상당히 끼어 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는 이거는 몬스터 수준이다. 몬스터 수준이다. 예, 몬스터 수준이다. 예. 버블이. 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 많은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기술주에 투자하신 분,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일반주는 말씀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이것도 예.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 예. 말입니다. 예, 비트코인 보면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때 갑자기 뭐 하루에 20 몇 퍼센트 그렇죠. 빠졌던 그날, 예, $10,000 예, 빠졌죠. 그날 이후에 이런 식의 반등보다는 지금 이런 구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구간을 염두에 두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니 비트코인이 오미크론 때문에 빠졌다는 거는 저는 뭐 그런 시황을 보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또 하나 여기서 또 배우 김광규 님이 또 한 번 나와야 됩니다. 네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며. 네. 맞아요. 늘 그랬습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둥. 예, 왜 인플레가 이렇게 팡팡 치솟는데 금값이 안 뛰지? 금 말고 다른 금이 생겼잖아.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험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어제
나스닥 중에서도 테슬라가 유난히 많이 빠졌는데 네. 그걸 갖다가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이 흔들리면서 테슬라 주가도 급락을 했다라는 시황을 보면서 저는 진짜 기가 차는 게 저도 시황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이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됐냐? 테슬라가 무슨 뭐 저 가상화폐 거래소 회사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 전기차 회사가 왜 테슬라가 저 가상화폐 갖고 우리 뭐 투자자 여러분이나 시청자 여러분이 그 내막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네. 트위터에다가 개사진 이렇게 뭐 도지인지 시반지 막 올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을 불려줬습니까? 예. 뭔지도 모르는 그걸 막 사면서 네. 그 세월 보냈더니만 이제 지가 뭐 100억 불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론조사해서 머스크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없어요. 예. 다 물어봤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됐으니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김광준님 갖고 온 것 중에 이것도 말씀드리죠.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같은 거 최근에 기사화됐습니다만 어떻게 경영진 죄다 팝니까? 예. 무슨 뭐 대주주 요건 밑으로 대주주 요건에 안 걸릴 정도만 팔고 그래서 세금 회피하겠다 정도 같으면 뭐 어느 정도 납득이 됩니다만 예. 물러나는 대표나 새로 온다는 대표나 다 팔아서 뭐 400몇십억씩 챙기고 뭐 160억 챙기고 61억도 챙기고 뭐 이런다니 저는 또 이게 떠오르네요. 코스피 그것도 200딱 지수 편입 전날 그렇게 팔아졌겠다는데 아마 선생님한테 그 소리 들었겠죠. 네. 네 코스피 200 지수 편입된 다음에 공매도 견뎌낼 수 있겠나 이거죠. 네.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뭔 놈의 투자자들한테 장기 투자를 권유합니까? 자신들도 제가 봐서는 고잉 컨선에 자신이 없는데요. 네. 자기 회사에 대해서 뭐 그래서 다 집어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과중에 투자자들만 보고 고잉 컨선 아니 장기 투자 그러니 국장 때리치자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 장기 투자를 하라는 말씀을 기술주 방금 보여주신 기술주나 비트코인에 네. 한다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큰 손들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조금은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대형주들은 성장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시라 말씀만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신규 기술, 예. 새로운 투자를 받아들이는 거는 이거를 계속 가져가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출렁거림 정도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아마 아마존닷컴 같은 구글 같은 회사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아예 한 1, 20년 후에는 종목을 뒤져봐도 시세표에 안 나오는 회사들도 많을 나오겠죠. 겁니다. 예. 예.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 투자 여러분께서는 뭐 어쨌거나 조금이라도 지금 이게 늘 그 누구의 비유입니까? 주식시장은 딴 거 없다. 미인 대회다. 케인즈죠. 케인즈가 한 얘기죠. 예. 내 눈에 이쁘다고 사들고 있는데 남들이 안 이쁘다 해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무슨 뭐 매출이 됐건 영업이익이 됐건 수조대에 그런 걸 내는 회사의 시총 대비 네. 아직까지 매출도 마땅한 게 없는데 그냥 꿈으로 여기 시총을 갖다 능가하는 네. 이 와중에서 그래도 지금 이쪽 아니야라고 했던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거든요. 어쨌거나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뭐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언급되는 거. 뭐 최근에 뭐 시멘트 했더니 뭐 성신양이 난리치는 거 보십시오.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은 그러니 그 와중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노릴까 하는 것이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주식하는 재미라면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늘 성공하겠습니까? 그러니 좋은 기업, 진짜 계속 기업으로서 꾸준히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걸 붙들고 지그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문화가 돼야 되는데 네. 안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탕 해먹고 그냥 빠져나오고 하면은 우리 코스닥 차트 가끔 보여드렸습니다만 뭐 데일리, 위클리 말고 먼슬리 해서 아니면 연봉을 해서 한번 보시죠. 예. 옛날 그 코스닥이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이런 시장 면하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시장은 아직도 성장기죠. 저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뭐 딱히 이 말도 말씀드리고 나서 보니까 최근에 미국에서 코로나 시국에서 펼쳐졌던 밈 주식 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걸 보자면은 그거 뭐 선진 증시나 한참 커가고 있는 증시나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기에는 그러니
엘리리안 같은 분이 어제 뭐 질타를 했습니다만 연준 너가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듯이 좀 희한한 세상을 조금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 와중에 벌어도 크게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는 나보다 더 번 사람이 있고 나는 한 30-40% 먹었다는데 옆에는 보니까 한 달 만에 5배 나온 사람도 있고 네. 뭐 그러면서 계속 이제 굴러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밈 주식에 대해서도 좀 버블이다라는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어제 네. 게임스탑이라든지 네. AMC도 좀 급락하는 모습도 나왔고 지금 비트코인이 뭐 지난달에 30%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해 최대를 보면 한 63% 정도는 오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아직도 이런 버블이 좀 붕괴되진 않았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버블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탄탄한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전략을 짜는 게 상당히 이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죠? 그래서 지금 과연 이 버블기가 있다. 버블기 수준이 아니고 이미 버블의 정점을 지났다. 뭐 여러 이제 판단이 다를 텐데 저는 뭐 처음에는 야 버블 심하다 했다가 요즘은 갈수록 하도 없이 장이 안 빠지니까 진짜 버블 초기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 예. 거죠. 그런 생각도 들어서 딴 거 없이 이거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친구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의 이 점도표를 제시했던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라고 얘기했던 걸 제대로 지킨 적이 거의 없는 네. 특히나 점도표의 중간값을 올리겠다고 찍어놨던 것에 대한 약속은 거의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연준인데 어쨌거나 이번에도 월가에서는 단단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9월 달에 이렇게 훅 올라왔던 중간값이 적어도 이번에는 한 클릭 내지 두 클릭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각 연도별로. 네. 자, 그런 식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 그래 그 정도면은 괜찮아라고 해서 다시 미국 증시가 뭐 아까 살펴보셨던 S&P 500이 더블 탑이 아닌 그냥 열어버리고 나스닥도 대충 다시 돌아서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버블의 어떤 정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그냥 시장에 계속 몸을 담고 있다면은 그 흐름에 맞춰주는 거고 FMC가 나왔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의 이 위험 자산 내지는 조금 뭐 고밸류에이션에 흔들리는 그런 쪽들이 좀 취약한 쪽들이 좀 이렇게 더 밀린다면은 뭐 당분간은 또 이렇게 조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조정을 각오해야 되는 정도이고 뭐 이제 감히 대세 하락장을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굉장한 베어리시한 선수들라도 뭐 저를 포함한 그런 선수들도 이제 감히 조정 정도만 얘기하지 이거 장 부러집니다. 꺾입니다 소리는 못하는 그런 시국이 됐습니다. 꺾인다는 소리를 못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최양호 박사께서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그랬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만도 한데 꺾인다고 하시나요? 예, 최 박사님은? 저분은 이제 상당히 오른다 이렇게 이제 말씀 오른다? 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시각을 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같은 이런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의문점이 네. 남는 게 우리 이준호 소장께서는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시점이다. 네. 이게 정점을 지나는 건지 아니면 초입 단계인지 비기닝 오브 비기닝인지 봐야 된다. 이제 이 뜻이신 네, 것 같고 네. 그렇지만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걸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 네. 큰 손들은 뺀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돈을 빼요. 어허. 느낌이 외신에서 많이 접하는 이야기는 애플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 에론 머스크도 그렇고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모습을 느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연준의 그런 정책의 우유부단성, 그다음에 미래의 낙관적인 측면이 중국 경제에도 어느 정도 담겨 있는데 예. 미중 간의 갈등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가 맞물린다면 뭔가 지금 뺨을 누가 한번 때려주기만 하면 제대로 한번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지나고 나면 다시 조정을 거쳐서 바닥을 확인한다면 이제 치고 오를 것이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 하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꼭 조금 초기 단계는 조심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야, 근데 뺨 때릴 선수 있습니까 지금? 모르죠. 그 정도 용기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예. 근데 뺨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예상치 뺨이 아니고 못하게 뺨. 뺨. 네. 제가 경제도 경제 그래서
근데 그 지금 미국 내에 상장돼 있는 중국 예. 업체들 중에 한 5개 업체 리스트가 있어요. 예. 이 친구들에 대한 어떤 미국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알리바바가 빠져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증시의 서로 연관성,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미국은 긴축으로, 중국은 팽창으로. 네. 이 두 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번 주 FMC에서의 키입니다. 예. 2014년 이래 2014년에 그 마리오 드라기의 입에서 나왔던 통화정책 다이버전스. 네. 연준은 그때부터 이제 다소 통화정책 정상화 쪽으로 발길을 그렇죠. 돌리고 있고 유럽은 계속해서 20위는 돈 풀어야 되고 돈 해서 풀어야 되고. 그 소리에 그냥 아주 강력한 달러 강세, 유로 약세가 펼쳐졌던 것처럼 지금 요 시점에 한 20개 정도의 중앙은행들이 이번 주 중에 통화정책 회의를 여는데 연준이 어느 정도 세게 나오고 네. 곧 이어서 20위가 어느 정도 또 약한 모습 보이는가에 따라서 진짜 달러가 강해지느냐. 네. 요 95, 96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여기서 맴돌던 달러가 치고 나가느냐. 그 경우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에 계신 분들은. 달러 강해지는 거는 그만큼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유동성에 달러 이코로 유동성이니까 유동성의 부족을 의미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오히려 FOMC 끝나고 나서 달러가 조금 약해진다면은 말씀하신 그냥 아직까지는 증시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합니다. 달러 강하다 보니까 이제 금값을 보게 되거든요. 네. 금값은 온스당 1,780 뭐, 정도. 예, 그 정도입니다. 왔다 갔다 계속을 해요. 예. 근데 이게 한번 또 오르면 20달러씩 올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싸움이 아주 팽배해져 있는 팽팽하죠. 그런 느낌을 네.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주요 중앙은행 통화정책 이야기가 네, 네. 이게 다이버전스 말씀하셨는데 탈동조화 현상이 격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탈동조화 현상, 즉 미국은 긴축으로 가고 우리도 긴축으로 가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긴축 가고 예. 호주도 선제적으로 예. 가고 이런 미국에 동조하는 국가들의 그 외환 보유고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경제 인프라는 네. 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예. 이 중국을 따라가는 나라들 음. 예를 들어서 터키, 네. 에르도안 네. 금리 인하시켜버리고 예. 오히려 지금 리라화가 폭락을 네, 해버리고 네, 네. 이런 방향이 나중에 충돌이 되면 세계 경제에 중국 경제로 인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충격 이런 것도 상당할 것 같아서 저는 요즘 중국 경제를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봐야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는 뭐 중국에 대한 분석이나 전망은 내년 말까지는 저는 포기한 상황입니다. 아 박사님. 그렇습니까? 왜냐? 예. 어떻게 하든 덮어서 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시 주석의 3년이 확정 때까지는 경제 저는 통계치도 믿을 수도 없고 예. 예, 뭐 어떻게 하든 틀어막아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그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자금들 외국 자본들이 들어가는 것도 그래 내년까지는 중국이 별일이 있겠어. 지금 딱히 어디 여기저기 많이 올라서 돈 넣을 데가 없는데 뒤져보니 중국은 그 점에서는 다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측면에서 계속 들어가는 거 아닌가. 돈은 자꾸 들어오고 그 중국 사람들 나가서 쓰던 돈은 엄청났는데 나가서 쓸 수가 없으니 네. 위안은 계속 강해지고 그래서 외화 지준율까지 높여봤지만 별로 씨알도 안 먹히고 그래서 뭐 중국은 당분간 좋아는 보이겠습니다만 그게 과연 내년에 시주석 연임 확정되고 나서도 이어질 것인가 뭐 그 부분은 저는 뭐 회의적입니다. 그 독일의 숄츠 총리가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게 지금 오미크론도 심상치 않고 네, 금융시장도 지금 심상치 않고 예, 이 탈동조화 현상도 격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다른 응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재정 정책이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데 네, 또 다른 위기에 대해서 재정 정책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예.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재정 정책을 쓸 여력도 없고 여러 가지 그 좀 부채 비율이 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이라서 네. 이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궁금증.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대응책이 없단 말입니다. 마땅한 또 다른 위기가 만약에 온다고 하면 지금 뭐 여야 대선 후보들은 각자 뭐 몇 조가 됐는지 어쨌거나 쓰자 분위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거 재정 정책 아닙니까? 재정 정책이죠. 예. 근데 그 여력이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조 원을 푼다, 뭐 50조를 푼다 이런 이야기들. 땅 파면 나오나요 그 돈이? 100조? 하면은 잘하면 유정을 발견하면 이제 뭐 잘하면. 몇천 조 나오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아, 뭐 선거 때야 뭐 뭔 소리를 못 합니까?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가는데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오케이, 확정. 그다음에 금리는 그래서 올라갈 것이다. 네. 그럼 이거는 기술주와 암호화폐와 같은 투기적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대형주라든지 이런 그 이미 제조업주 네. 이런 주는 탄탄한 방향성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덩달아서 하락할 것인가.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작게 하락할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제가 과연 부동산 문제를 완만하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한 3월 달 정도 되면 네, 제가 그럴 볼 것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이제 그거는 차차 살펴봐야 되는 거고. 예. FMC 관련해서도 너무 뭐 그렇게 너무 겁먹지 말자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예. 딱 지금 시장이 이빨 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예. 너가 보지 마시는 마시노.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어디까지 지금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나 하면은 심지어 테이퍼링 가속화 월 150억 달러씩 줄이는 게 아니고 300억 달러 줄인다. 이거 벌써 다 얼마나 말이 나존 지가 꽤 됐습니까? 월가는 지금 여기까지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금리, 이번 달에 양적 완화 끝내는 거. 심지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 얘기할지도 몰라까지 얘기를 했으니 아이고. 뭐 지금 뭐 이렇게 밀대 들고 나와 하고 있지만 우리 뭐 그 정도는 뭐 가만히 있다가 툭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견뎌낼 것 같습니다. 네. 예, 내가 보지 마시노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그렇답니다. 장의사입니다라고 됐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